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시장경제가 뭐냐, 또 계획경제가 뭐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차이점 뭐냐, 또 비슷한 점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쉽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풀이를 들으면은 결코 다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가요? 함부르크에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면서 제가 택시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벤츠가 그렇게 좋으냐. 그때 제가 탄 차는 벤츠인데 어째서 이렇게 벤츠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통 잠수함이 필요로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은 35,000개, 35,000개의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자동차 경우는 10,000개가 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부품.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000개가 넘는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벤츠 회사는 여러 부품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경쟁 속에서 제일 좋은 부품만 조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부품을 조달하다 보면은 자연히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품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부품 회사들이 경쟁하면서도 어떤 때는 또 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그 부품의 질이 완벽하다 이거죠. 자, 그와 반면에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이런 나라. 제가 자동차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동독의 자동차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계획적으로 기업연합소, 콤비나트라고 하는데 기업연합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 부품회사 전부가 한 통선이가 돼 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서 뭐 한 10만 명도 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부품 회사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들은 주어진 그냥 내용만 그 용량만 채우면 되는 거야. 특별히 다른 어떤 여타 회사들과 경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넣을 수도 있고 적당히 품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만드는 자동차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에는 그 경쟁하는 이런 부품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기획경제는 발전하고 시장경제는 발전하고 기획경제는 그 반대 현상을 쭉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동독의 경우를 다시 설명해 보면은 동독이 40년 만에 망했습니다. 40년 만에 망했는데 이 동독 경제를 주관하고 있던 거의 젊은 시절부터 계획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동독이 망할 때는 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동독이 망한 다음에 한 책을 썼어요. 동독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는
동독이 망한 이후에 많은 동독 정치인들이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독의 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게하드 슈라. 근데 이런 책을 썼어요. Gewagt und verloren.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verloren. 결과적으로는 잃었다, 패배했다, 이런 책 내용인데, 근데 이 책 내용 중에서 또 재미있는 현상은 마지막 편에 그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기획경제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북한식의 통일을 위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라 하는 그 얘기를 남긴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흥미있게 제가 이것을 봤는데, 동독의 그 전철을 박지 말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또 재밌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모든 것을 기획경제로 이렇게 했을 때 중소기업까지도 기획경제로 한 것은, 국유화로 한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가 이 국유화하기 전에 한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서 그때는 잘 나갔는데, 이것이 국유화되면서 그 중소기업이 과거의 사장이 하나의 이제 지배인이 돼가지고 결국 경영을 했는데,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은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그 국유화한 것을 잘못했다. 최소한도 동독에서도 이 중소기업만이라도 국유화를 안 했더라면은 혹시 동독 경제에 발전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당의 주도하에 이 계획을 세우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자연권을 주면서 자유자재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영을 하면은 오히려 질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고, 또 경쟁하는 이 회사들도 경쟁하면서도 어떤 때는 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그 파워가 결국은 잘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분명히 민주시민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시장경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동독의 사례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도 보다 박찬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북한을 끌어안는 이러한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가 기획경제냐, 뭐가 시장경제냐를 알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나의 좋은 예를 여러분께 들면서 이와 같은 것은 기획경제고 이와 같은 것은 시장경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김우중 그 사장도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투자를 하려고 그 전제 조건을 이제 그 타진해 본 결과 북한의 노동당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였을 때 김우중 씨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북한은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나왔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체제가 좋으냐, 경제면에서 어떤 체제가 좋으냐, 단연 그 자체 내에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시장경제의 위력이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좋은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우리 앞으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통일이야만 우리 남북한이 다 잘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통일되면은 이와 같은 체제에서 통일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아주 좋게 발전한 좋은 전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뭐 이런 중앙아시아 모든 후진 국가가
우리의 그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이 하나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계획경제고 무엇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보다 쉽게 알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더 잘 하면서 우리 통일 준비의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